오늘은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윈도우 필수 단축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lt 탭인데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넷 창이나 프로그램들로 한 번에 전환되는 단축키입니다. 제가 Alt 키를 지금 누른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탭 키를 한 번씩 이렇게 누를 때마다 제 손은 지금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탭 키를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창들을 이동합니다. 제가 원하는 창에 되었을 때 Alt에서 손을 떼면 그 창으로 이동하고 다시 Alt 탭을 눌러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간단한 단축키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축키가 있는데요. Ctrl Alt 탭을 같이 누르는 겁니다. Alt 탭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하나의 단점은 Alt 키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Ctrl Alt 탭을 같이 눌렀을 경우는 손을 떼도 창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Ctrl Alt와 탭을 같이 눌렀습니다. 제 손은 지금 키보드에서 떨어져 있고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들이 모여 있는 창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때 탭 키를 누르거나 화살표 좌우를 이용해서 원하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혹은 마우스로 그 창을 클릭하셔도 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Ctrl Alt 탭을 누르고 화살표 우측 좌측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원하는 창으로 이동하거나 마우스로 간편하게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키와 탭 키를 같이 누르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탭 키를 같이 누르면 아까처럼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창들이 보이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위쪽에 가상 데스크톱이 보이고요. 스크롤러 아래로 내려보면 최근에 내가 작업했던 문서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서 며칠 전에 작업했던 거 어디 갔지 하고 찾을 때도 윈도우 키와 탭 키를 눌러서 며칠 전에 내가 작업했던 문서를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단축키입니다. 다음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가상 데스크톱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탕화면 아래에 보면 너무 많은 창들이 있어서 되게 지저분해졌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상 데스크톱을 만드셔서 깔끔한 상태에서 또 색다른 또 새로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데스크톱을 만드는 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키와 탭 키를 눌러서 위에서 마우스로 만드셔도 되고 간단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 때는 윈도우 키와 컨트롤 그리고 D, 데스크탑의 D라는 알파벳으로 만들고 D 대신 F4 키를 누르면 없애는, 즉 가상 데스크톱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컨트롤 키를 제가 눌렀고요. D 키를 눌렀더니 계속해서 가상 데스크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컨트롤과 윈도우 키를 누르고 F4 키를 눌렀더니 가상 데스크탑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톱을 다시 한번 2개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상 데스크톱끼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버튼과 탭 키를 눌러서 아까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윈도우 화살표 우측 혹은 좌측으로 가상 데스크톱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윈도우 키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왼쪽 혹은 오른쪽을 눌러서 가상 데스크톱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외우시면 편한데 외우지 않으셨다면 윈도우 키와 탭 키를 눌러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수동으로 이동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 윈도우 키를 이용해서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고 삭제하고 그 사이를 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키와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캡처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 키를 눌렀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이 깜빡
하고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화면은 캡처되었고 내 컴퓨터에서 사진 폴더로 갔을 때 스크린샷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그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윈도우 버튼과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러서 캡처한 화면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다음은 윈도우 키와 Shift 버튼 그리고 알파벳 S를 눌러서 사각형 캡처, 자유형 캡처,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라는 다양한 캡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Shift 그리고 S 버튼을 눌렀더니 위에 이런 작은 버튼들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사각형 캡처고요. 눌러서 원하는 곳에 드래그해서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캡처가 되고 간단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선을 그리거나 줄을 치거나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그래서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원하는 곳으로 컨트롤 V를 눌러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윈도우 버튼과 Shift와 알파벳 S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캡처가 아니라 자유형 캡처를 눌러볼게요. 자유형 캡처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캡처할 수 있는 게 자유형 캡처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사진 파일로 저장하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기능도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윈도우 버튼과 알파벳 G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튼과 G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이 상태에서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녹화가 된다는 작은 창이 뜨고 녹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PPT 등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목소리까지 녹음한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영상은 동영상 폴더 속에 캡처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녹화가 된다는 작은 창이 뜨고 녹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PPT 네, 이렇게 다른 특별한 녹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윈도우만으로도 자체적으로 간단한 화면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축키인데요. 윈도우 버튼과 마침표 혹은 윈도우 버튼 플러스 세미콜론 둘 중에 원하는 버튼을 누르셔서 이모지 팝업 창을 띄워서 여러 가지 적절한 곳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들렛에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글을 쓰는데 뭔가 내 글을 조금의 데코레이션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전 같으면 미음을 누르고 한자 버튼을 눌러서 간단한 모양을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윈도우 버튼과 마침표, 윈도우 버튼과 세미콜론 버튼을 같이 눌러서 이모지 창을 이렇게 띄우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쁜 데코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하트 모양. 네, 가끔 해보시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스마일 모양도 있고요. 사람 모양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모지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이모티콘들도 많이 보이죠. 이런 이모지 팝업 창을 띄울 수 있는 단축키는 윈도우 플러스 마침표 혹은 윈도우 플러스 세미콜론 버튼이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버튼과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정렬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으신가요? 계획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왼쪽에 참고할 만한 창을 하나 띄워놓고 오른쪽에 한글창 같은 것을 띄우신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막
왼쪽 걸 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적는 일들 가끔 있으시죠. 그럴 때 윈도우와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창을 정리할 수 있는, 화면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 버튼과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화살표 왼쪽 버튼을 눌렀고요. 오른쪽에 어떤 화면을 놓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파일을 이렇게 놔서 자동으로 왼쪽 2분의 1, 오른쪽 2분의 1이 깔끔하게 분할이 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터넷 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창을 왼쪽에 놓을게요. 윈도우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 왼쪽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 버튼에 손을 떼면 오른쪽에 어떤 창을 놓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2분할 한 걸 보여드렸고요. 이 창을 놓고 4분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을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 버튼 누르고 왼쪽 누르고 다시 위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창을 선택해서 윈도우 버튼 누르고 화살표 왼쪽 방향 그리고 화살표 위로 하면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무엇을 놓겠는가를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이 창을 다시 선택해서 윈도우 버튼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화살표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하겠느냐고 또 물어보면 원하는 창을 이렇게 선택해서 정확하게 4등분해서 4분할로 화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쓰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보통은 아까 보여드렸던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2분할로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멀티태스킹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 왼쪽 아래에서 멀티태스킹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곳으로 가시면 이 부분이 체크가 다 되어 있어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능이 다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파워포인트에서 글꼴 서식을 복사하고 글꼴 서식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서식 복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있는 글씨와 아래쪽에 있는 글씨가 글자체, 색깔, 크기 모두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래쪽에 있는 것도 위쪽에 있는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과 똑같이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원하는 글씨를 드래그하고 Ctrl Shift 누르고 카피의 C 버튼을 누르면 보이진 않지만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바꾸고 싶은 글씨체를 드래그한 다음에 Ctrl Shift V를 누르면 자동으로 위쪽에 있는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과 똑같은 형태의 서식을 적용시켜서 한 번에 변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정리할 때 일명 내려가 라는 기능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개의 창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실행해 놓은 겁니다. 실행해 놓은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막 지저분한 상태에서 제가 이 PPT 하나만 놓고 나머지를 다 내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창만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살살살살 흔들면 없어졌죠. 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창들이 이렇게 있을 때 원하는 창만 놓고 살살살살 움직이면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가서 화면이 아주 깔끔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상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사용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축키를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